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또 흥미진진한 또 저만의 시각을 조금 세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피그아쿠아님 감사합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대외적인 여건이 많이 사실 작용을 했습니다. 아마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죠. 지금 파월 의장 말을 들어보면 주식시장이 약간 이제 순풍이 들면서 특히 테크주에 빚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다시 또 내려가나 싶더니 정말 급격하게 오늘 정말 5% 넘게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기분이 좋은데요. 론베런 할아버지야 워낙에 테슬라 강세론자고 4 trillion 달러 마켓캡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6, 7배 올라야겠네요, 지금보다. 그렇죠.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정말 저 끝에 있는데 테슬라가 자꾸 좀 갇혀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주식이. 일론 머스크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죠, 저 동의하는 게 몇 번에 더 넘어야 될 챌린지들이 좀 있긴 있죠. 자율주행이라든지 배터리도 그렇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결국 아마 But I think we can.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언제냐가 중요한 거지 결국 이 기업 말고는 거기를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항상 제가 주변에 상대 회사들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테슬라에 비판적이신 분들도 제 채널에 댓글을 워낙 많이 달아주시니까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다른 자동차 내연기관 회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 높은 거니까 실적이 조금만 마진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내려가야죠. 그런 이제 강력한 비판을 하시는데,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죠. 지난 수년간 왜 테슬라의 마켓캡이 내려올 만도 한데 왜 내연기관 합친 것보다도 여전히 지금 한두 해 이런 게 아니죠. 한번 이렇게 팍 올라와 준 뒤로는 계속 여전히 내연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밸류를 받습니다. 그게 몇 달이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런데 왜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왜 시장은 왜 테슬라만 믿고 누누이 제가 얘기하는 그 이유들 때문입니다. 바뀐 게 없거든요. 자, 오늘 사실상 노조가 세 회사를 상대로 포드, GM, 스텔란티스 다 세 개 상대로 사실상 합의를 다 이끌어냈습니다. GM도 땅땅땅 치긴 해야 되는데 임시 합의안이 나왔고요. 보면은 다 대동소이한데요. 조건 다 여기 이쁘게 구글 AI가 AI는 현실입니다. 너무 이쁘게 다 정리해줘서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UAW 프레지던트인 션 페인이 딱 뭐라 그랬냐면요. 지난 수십 년간 이 유니언이 최상의 딜을 끌어냈답니다. 이거 이상 더 좋을 수가 없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말 다 했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떤 딜을 이끌어냈는지 굳이 상세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포드랑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임금 인상분을 약간 낮추고 근데 30% 결국은 4년 넘게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얻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이드로 많이 얻어냈고 심지어는 이 스텔란티스는 지금 놀고 있는 공장도 다시 돌려야 됩니다. 이 픽업 트럭 공장인데 놀고 있는 공장도 다시 돌리고 이제 하이어링 백 했죠. 다시 재고용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UAW가 뭐까지 이끌어냈냐면 전기차로의 트랜지션에 있어서도 일자리 보전과 상당량의 임금을 높게 유지하는 것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완벽한 딜인 것뿐만 아니라 전기차로 넘어가더라도 노조의 힘이 여전히 세게 거의 노조가 진짜 임금 인상분을 진짜 조금 낮추고 나머지를 다 얻어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최상의 딜입니다. 세계를 상대로. 션 페인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I don't care if you build combustion engine or electric battery, whatever. 네가 내연기관 만들든 배터리를 만들든 전기차를 만들든 I don't care.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직장 보전해주고 그런 배우 그러니까 자꾸 양털 깎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돈 잘 주고 그럼 최고라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기사들이 이미 엄청난 커스트 압박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고 앞으로도 과연 이런 혁신을 테슬라 같은 혁신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전환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이 채널은 전기차를 응원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이 없고 그린 웨이브가 그렇게 쉽게 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게 좀 우려돼서 굉장히 못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 딜레이하는 수준이지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딜레이 시킬지언정,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갈지언정 전 그린 웨이브가 없어지긴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너무 피를 철철 흘리니까 땜빵용으로 공장 돌려야 되니까 어차피 연구 하나도 안 하고 껍데기만 바꾸기 때문에 이익을 엄청나게 남기니까 아니 전기차도 그냥 천천히 가고 내 임기 동안에는 아무 일이 안 터지니까 정말로 이거는 근시안적인 합의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넘어가겠죠. 예, 노조도 엄청난 임금 인상과 자리 보전도 받았고 뭐 전기차 천천히 가고 그래서 믿을 만한 게 결국 저는 이 와중에 엄청난 혁신을 보여주고 테슬라의 지배력은 그래서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역으로 생각해봐서 그래서 테슬라한테 이렇게 시가총액이 꺼지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얘를 믿고 하겠습니까? 전혀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배터리 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도 다 살아남기 어렵다고 봅니다. 솔직히. 구조조정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금융위기 때, 위기 때 이 회사들이 다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정부가 도와줘서 살았죠. 그때는 죽으면 큰일 났으니까.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땐 테슬라가 없었고요. 지금은 테슬라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결국 테슬라가 조금씩 계속 좀 숨고르기를 할 뿐, 얘만큼 전기차에 전력하는 회사 없거든요. 인식 전환이 생기고 결국은 여기도 구조조정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이 많은 인원을 데리고 혁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여기 서베이를 해보면요. 전기차 만들기 싫어한다니까요. 아무리 돈을 잘 받고 그래도 자기가 하던 거, 자기가 계속 하고 싶은 걸 하지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모르는 걸 생뚱맞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놀고 있는 공장도 돌려야 되는데 진짜 기가 막히죠. 그냥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돼, 신기술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지무지 어렵다니까요. 내연기관은 자기의 캐시카우를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버리기가 어렵고 어차피 다들 내 임기 안에 내가 그냥 CEO 하는 동안에만 일 안 터지면 되니까 다들 천년만년 이 회사 CEO로 있으실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적당히 합의 보고 어떻게든 굴러가게만 하고 거기서 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쉐비볼트는 저거를 생산을 한다는 건지 중단한다라는 건지 또 이거 진짜 최신 뉴스인데 쉐비볼트를 이제 중단한다는 올해로 재고는 그 다음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후속 기사가 이건 얘기를 했었죠. 인산철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쉐비볼트는요. GM의 간판 전기차입니다. 판매량을 얘가 다 견인했고요. 얘가 답니다. 사실상. 물론 후속 모델들이 좀 느리지만 나오죠. 걔네들은 하이니켈 쓰는데 그래도 주력 모델을 인산철로 간다라는 거는 한국 배터리 회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요? 아니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간과하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저 하이니켈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데 현실은 제발 현실은 똑바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판매량 얘가 다 해줬는데 그걸 바꾸는 겁니다. 그걸 인산철로. 부디 저 인산철 배터리를 빨리 한국 회사들이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산철을 만들게 되면 레비뉴가 어쨌든 핵심은 다 아실 거라 이제 생각합니다. 핵심은 가격입니다.
비싼 거를 많이 팔 수 있는 구조가 현재 절대 아닙니다. 자, 마지막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M3, 애플 실리콘의 혁신을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이거 갖고 한국에 있는 유튜버분들 대부분이 이제 성능 비교를 보면은 M1이 나오죠. 상당수를 제가 쓰고 있는 M1이랑 비교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텔이죠. 뭐 12코어 PC 랩탑 칩이라고 해놓고 뭐 사실상 인텔이죠 저거. 그래서 파워를 조금 먹고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 뭐 당연하죠. 3나노로 만들었는데 지금 인텔은 아직 10나노대죠. 뭐 조만간 이제 7나노 뭐 4나노 이렇게 내려갈 텐데요. 금방 이거 갖고 너무 성능을 부풀리게 보이려고 하는 애플의 노력이 너무 보인다고 이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부인하지 않는데 왜 애플이 M1을 넣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제 주변에 보면요. 상당수가 여전히 M1, 저는 M1 프로를 쓰고 있는데 매우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역시 애플은 1세대 모델이 가성비라는 규칙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미 M1 프로로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M2, M3에서는 애플답게 작고 뭐 메모리 밴드위스라든지 장난질을 해서 맥스는 정말 어마무시한데 원가 절감이 약간 투입을 해서 뭔가 이득을 엄청 뜯어내려는 듯한 장난질이 좀 보이죠. 그래서 M3는 맥스는 괜찮은데 가성비에 있어서 좀 여전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M1을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M1보다 이만큼 빠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시장에서 M1을 쓰는 사람들이 특히 M1 프로나 M1 맥스를 심지어 지금도 M3를 보더니 사람들이 M1 맥스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게 업투 이 정도 차이라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워크플로우를 갖고 있냐에 이제 영향이 있는데 실제 이건 맥시멈이고 애플이 보여준 건 실제 이 정도까지가 차이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가 워크플로우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 유튜브 만드는 용어로는요. M1 프로가 차고도 넘칩니다. 너무 빨라요. M3로 가면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번에 레이 트레이싱이라든지 이제 분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좀 진짜 복잡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셔야죠. 그런 이제 딱 맞으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워크플로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유명 인플루언서들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를 이 인텔도 계속 얘기하는 게 여전히 이 랩탑은 셀이 하나가 아닙니다. 배터리 셀이.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몇 년 쓰더라도 배터리 퍼포먼스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만으로도 여전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진짜 이러다가 제가 봤을 때 5년은 거뜬히 쓸 것 같아요. 그걸 애플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M1이나 이런 비교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전보다도 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전에 팔아놓은 걸 너무 가성비 있게 팔았기 때문에 그걸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낫다고 이렇게 죽어라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간과돼서 그러니까 한국에는 맥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능의 비교에 대한 비판만 있는 것 같아서 또 저만의 이런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라든지 리퍼빗이라든지 애플 공홈에서도 리뉴된 거라든지 M1 맥스라든지 M2 전 버전의 프로나 맥스 버전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것도 무지막지하게 좋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전혀 업그레이드의 요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사실 유튜브 만드는데 가장 바틀렉은 유튜브 렌더링이죠. 다 만들고 업로드하고 유튜브가 또 그걸 분석해서 이게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적합하는 검사 체킹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제가 만드는 시간은 애플 실리콘 때문에 너무 단축돼서 전에 쓰던 인텔보다 너무 만족스럽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배터리 효율까지 해서 에너지도 정말 조금 먹는데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한번 과대 광고하려는 거
그러니까 성능 차이를 많이 나게 보이게 하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미국의 분위기가 M1 프로나 M1 맥스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욕구를 못 느낍니다. 지금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자체 실리콘, 그러니까 반도체 칩과 OS의 궁합을 잘 맞추면은, 이 정도로 오래 해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몸소 느끼면서, 마지막은 테슬라가 비록 7나노지만 TSMC에 도조를 자체 투닝했을 시에 정말 잘 타겟만 진짜 잘 맞춘다라면은,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정확히 명시 디파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애플에 최적화된 거를 지금 몇 세대 전 걸 쓰는데도 현재 일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만족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적화가 이걸 통합해가지고 한 셋으로 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애플의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